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중국발 금융 불안까지 겹치자 일단 금리를 묶어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1.4%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2%로 0.1%포인트 내렸는데 중국의 더딘 경제 회복세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다시 불어나는 가계빚과 불안한 환율 등 인상 요인에도 한국은행의 선택은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연 3.5%에 한 번 더 묶어두기로 한 겁니다. 경제 상황이 더 높은 금리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을 감당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분기 경제가 1분기보다 0.6% 성장했지만 성장 배경인 순수출 증가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불황형 성장의 결과였습니다. 또 민간과 정부 소비의 투자까지 모든 수요 부문이 위축됐습니다. 이번 동결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가 유지됐는데 문제는 다음 달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입니다. 금통위도 8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며 당분간 인하 기대는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월과 같은 1.4%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2%로 0.1%포인트 내렸는데 중국의 더딘 경제 회복세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저희가 예상했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거고.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경제권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달성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과거 성매매나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였던 이 감봉보다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 모양새지만 솜방망이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한데요. 일각에서는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적극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 점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낮에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40대 이모 판사. 당시 법관 연수를 받고 난 이 판사는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적발 뒤에도 한 달 정도 재판을 맡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적발 한 달여 만에 이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고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관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과거 성매매나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였던 감봉보다는 수위가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게 하는 헌법상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데 법관 탄핵이 실제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신분 보장은 유지하되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적극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 점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을 위한 탄핵 재판소가 따로 있고요. 신분 보장이 특권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편 검찰에서는 이 판사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프리고진의 의문의 죽음 뒤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2달 전 일으킨 반역에 대한 응징이라는 분석과 함께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겪은 굴욕을 딛고 스트롱맨으로서의 위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성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정보 당국자들은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 추락을 푸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처드 디어러브 영국 해외정보국 전 국장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분석과 함께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 상대에게 보복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해 돌진한 지 2달째라는 시점, 비행기 추락이라는 공개적 방식에 주목합니다. Now, those other people who've been watching what has happened, seeing this very theatrical, spectacular way of dealing with Prigozhin, will have drawn the appropriate conclusions and they will have adjusted their own risk calculus to suit.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러시아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이 이번 사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시도했을 때부터 배신자 프리고진의 최후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터. 적나라한 추락 영상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And so I think it's also a broader message to elites that don't challenge me. I think a dictator tends to say that when they're feeling insecure, and so as I said, I think it indicates instability in Russia. 프리고진이 사망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용병단 장악에 속도를 내는 한편 푸틴 대통령 역시 굴욕을 딛고 스트롱맨으로서의 위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스탄불에서 연합뉴스 조성흠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5년 만에 막을 올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은 종합 3위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았는데요. 육상의 우상혁과 수영 황선우, 배드민턴 안세영 등 도쿄 올림픽 스타들이 아시아 정복에 나서고 사상 첫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에서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미뤄져 5년 만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다음 달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해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40개 종목에 모두 480여 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 한국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대회 연속 메달 종합순위 2위에 올랐지만 지난 2018년 자카르타 대회 때 일본에 밀려 종합 3위로 내려앉아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 목표를 2위 탈환이 아닌 3위 유지로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따라잡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저희 상대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동경올림픽 때 이제 거의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해와서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그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다. 이 세대 교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 금메달 개수는 지난 대회와 비슷한 45개에서 50개 사이. 선수단은 전통의 메달밭인 양궁과 태권도, 펜싱, 사격 등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육상 우상혁과 수영 황선우, 배드민턴 안세영 등 도쿄올림픽 스타들이 아시아 정복에 나서고 야구와 축구 대표팀은 각각 대회 4연패와 3연패에 도전합니다. 또 13년 만에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둑과 사상 첫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에서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쿄올림픽에 무단 불참해 징계를 받았던 북한도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다만 직전 대회 때 일부 종목에서 꾸렸던 남북 단일팀은 이번 대회에선 구성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목표는 3위 유지이지만 역대 최다인 1,100여 명을 파견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진천선수촌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아기 판다 푸바오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여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중국과 푸바오의 귀환을 두고 본격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관람객들은 동물원을 찾아 아쉬움과 행복을 바랐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도 이름을 짓기 시작했고 건강이 안정화되면 세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얼음 장화와 냉면에 대나무 잎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아기 판다 푸바오를 위해 준비한 피서 음식입니다.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휙 밀쳐버립니다. 결국 손에 쥔 건 당근입니다. 이번 여름은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입니다. 만살사가 되는 내년 7월 전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동물보호협회의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랑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초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푸바오의 할아버지 사육사도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태어날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돌봤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만 또 푸바오를 위해서는 가는 게 맞고요. 관람객들은 아침 일찍부터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에 가서 아마 더 많은 대나무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쌍둥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첫째 바오는 V자, 아빠 러바오의 모양을 닮았고요. 둘째는 엄마 아이바오의 등무늬 U자를 닮았습니다. 태어난 지 고작 50일이지만 몸무게 2kg을 찍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 에버랜드 측은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초기 생존율이 낮은 판다 특성상 건강이 안정에 접어드는 생후 100일이 돼서야 쌍둥이 판다도 이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